처음 겪어보는 마음의 떨림이 영나를 두렵게도 하고 설레게도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엄마 성희의 보호 아래 살아왔죠. 그 보호가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스토커 사건 이후 엄마의 보호는 점점 더 강한 통제로 바뀌었고 영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나에게 지화는 처음부터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반말을 서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움직였으며 영나의 동선을 일일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위험에서 막아주는 그의 태도는 영나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던 길, 사건은 실제로 터졌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불쑥 다가왔고 영나는 몸이 굳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환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당겨 뒤로 숨겼습니다. 내 뒤에 있어. 짧은 명령 같은 말이었지만 영나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도망친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고 차 안으로 돌아와서도 손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말없이 외투를 벗어 어깨에 걸쳐 주었고 영나는 그 온기에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영나는 스스로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항상 엄마에게 모든 걸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작은 위기 순간마다 지환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지환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나를 귀찮은 임무로만 대하려 했지만 그녀가 두려움에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일 뿐인데 자꾸만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시회 준비로 지친 영나가 벤치에 잠시 앉아 눈을 감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일을 단순히 성재의 부탁으로만 받아들였는데요. 이제는 하루 종일 그녀의 표정을 살피고 힘들어 보이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나가 눈을 뜨자 지환은 무심한 듯 말을 건넸습니다. 너 많이 힘들지?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냥 좀 기대도 돼.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고. 영나는 순간 놀란 듯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거칠게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기사님 옆에 있으면 조금은 숨이 쉬어져요. 그게 저만의 착각일지도 모르지만요. 그 말에 지환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착각이 아니야. 나도 네 옆에 있으면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거든. 영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지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눈치챈 사람은 성재였습니다. 성재는 두 사람을 힐끔 보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 이 기사님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야? 괜히 마음이라도 생기면 곤란하다. 영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냥 기사님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환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웃어넘길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엄마 고성희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누구랑 있었니? 영나는 늘처럼 얼버무렸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지키는 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통제하려는 걸까? 고성희는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영나 곁에 붙은 임시기사. 그 아이 이력 다시 확인해. 성재가 소개했다고 방심할 순 없어. 영나 주변 사람 전부 다시 확인해. 딸을 향한 통제는 이제 지환에게까지 번지고 있었고 이는 앞으로 더 큰 갈등을 불러올 복선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들은 영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단절시키려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그 불길한 그림자는 이미 두 사람 사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리허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와중에 영나가 잠시 홀로 떨어져 서 있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영나는 몸이 굳었는데
지완이 순식간에 그녀를 끌어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분명히 저를 노린 거 맞죠? 지완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누구도 네 털끝 하나 못 건들게 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임무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영란은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고 지완은 그 눈빛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보호 임무를 넘어가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지키는 게 내 일이야. 그런데 일이 전부는 아니게 됐어. 그 짧은 고백 같은 말은 영라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스스로 세운 규칙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영라 역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 고성이는 영라의 표정이 달라진 걸 예리하게 눈치챘습니다. 요즘 내 얼굴이 밝아졌더라. 무슨 일 있니? 영라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성희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든 내 딸을 흔드는 건 용서 못해. 그게 누구든. 창밖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잡히지 않은 스토커일 수도 있었고 혹은 성희가 붙여둔 누군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폭풍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가장 숨기고 싶은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나 준비가 안 된 때 찾아오더라고요. 은호의 카페는 늘 잔잔한 음악과 원두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공기가 묘하게 흐렸습니다. 그날 은호의 카페 문은 평소보다 더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동생 강호였습니다. 그는 숨이 가쁘게 가슴을 들썩이며 거의 울먹이다시피 소리쳤습니다. 누나, 나 살려줘.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강호 씨가 돈을 좀 빌렸는데 말이죠.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강호가 또다시 사고를 친 건 분명했고 이번에는 규모가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강호는 울먹이며 은호를 붙잡았습니다. 누나, 제발 이번만 살려줘. 정말 마지막이야.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매번 마지막이라던 약속은 늘 거짓이었고 그 결과는 항상 자신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가슴을 붙잡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영업방해라고요.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와 소란 피우는 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분위기는 이미 살벌했습니다.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눈치를 보았고 카페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단숨에 깨져버렸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이번만 어떻게 좀 해줘. 그때 지혁이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보던 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긴 손님들 많은 곳입니다. 무슨 일이든 밖에서 해결하시죠. 그러나 남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지혁은 은호를 향해 짧게 시선을 주더니 곧바로 남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위협과 폭행까지. 경찰 부르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원하시면 지금 신고하겠습니다. 이대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법대로 하실 건가요?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너무 단호하고 논리적이라 그들도 불리하다는 걸 느꼈던 거죠. 그래도 기세를 꺾지 않으려는 듯 한 명이 은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돈만 갚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는데요.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죠. 이게 무슨 난리야? 카페 장사 망치려고 작정했나 보네. 여기서 계속 싸우면 다 손해야. 차라리 이렇게 하죠. 그 채권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배, 왜 이런 짓을 해요?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빚을 사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재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는데요. 은호씨, 세상은 결국 종이 한 장으로 굴러가요. 강호가 천천히 갚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본인의 실수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지혁은 그 말을 듣고 불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기는 잠시 끝난 것 같았는데요. 사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성재의 제안에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가자 카페는 간신히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깨진 컵과 쏟아진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강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진짜 미안해. 이번만 마지막이야.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은호는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강호야. 이번엔 내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강호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이 지혁과 성재의 시선이 은호에게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선후배였지만 두 사람의 방식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지혁은 카운터에 흩어진 파편을 조용히 치우면서 말했는데요. 은호야, 내가 더 상처받지 않으려면 일단 강호 문제부터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 사채업자들이 다시 들이닥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그 말에 성재가 곧장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을 가져온 거잖아. 이제 빚은 내 손에 있어. 그놈들이 다시 들이닥칠 일은 없어. 적어도 내가 가진 종이 한 장은 확실하니까. 은호는 잠시 말없이 두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지혁의 눈빛은 단단하고 원칙적이었는데요. 성재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태도로 상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자신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았지만 은호는 그 진심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누군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집이 세네요. 근데요, 세상은 고집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혁이 그 말을 바로 받아쳤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은호가 지켜야 하는 자기 방식이지. 내가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려 하면 결국 은호를 더 올가매는 거야. 성재는 고개를 돌려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넌 늘 원칙을 앞세우지만 세상이 내 원칙대로만 돌아간 적 있었어? 난 현실을 택했을 뿐이야. 넌 꿈을 지키려는 이상주의자. 난 실리를 챙기는 현실주의자. 그런데 둘 다 은호를 도우려는 건 같지 않냐? 말끝에 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선배가 자신을 지키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짐처럼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빚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죠. 한편 은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죠. 내가 만든 규칙을 내가 제일 먼저 무너뜨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지은호는 카페 불을 끄고도 쉽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더는 지역과 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세운 3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단순해 보이지만 은호에게는 절실한 자기 방어였는데요. 지혁이 카페 창고를 사무실 삼아 들어온 이후로 하루하루가 숨막히게 불편해졌고 그 불편을 견디려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버티는 듯 했습니다. 지혁도 규칙을 받아들이는 듯 묵묵히 창고 안에서만 머물렀고 둘 사이에는 필요한 말조차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은호는 작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퇴근 전까지 가득 차 있던 쓰레기통이 아침에 오면 비워져 있거나 자기가 두고 간 머그잔이 깨끗이 씻겨 제자리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복되자 누군가 일부러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호는 창고 쪽 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규칙을 세운 건 자신인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결국 자신이었습니다. 화가 치밀면서도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은호가 밤새 작업을 하다가 잠시 눈을 붙였는데 눈을 뜨자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누가 둔 건지 따로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는데요. 창고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지역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손끝에 전해지는 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었습니다. 규칙은 내가 세운 건데 왜 선배가 이렇게 맘대로 깨고 있어요? 그 무렵 박성재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은호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이자 성재는 눈치를 채고 대뜸 물었습니다. 은호야, 또 지역 때문에 힘들어? 내가 규칙까지 정했는데도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잖아.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성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아, 그렇게 규칙 어기면서 은호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나와. 내가 여기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 창고 안에 있던 지역은 묵묵히 침묵했지만 은호의 가슴은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규칙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더 혼란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폭발은 곧 찾아왔습니다. 또 한 번 밤샘을 하던 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있는 걸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그대로 창고 문을 열어젖히며 들어갔습니다. 선배, 규칙 정한 사람은 나예요. 근데 깨는 사람이 왜 선배예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고 했는데 왜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역은 놀란 듯 잠시 멈칫하다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어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은호는 그 대답이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더 낫다고요. 이렇게 규칙 깨는 게 더 미워지게 만들잖아요.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싸늘해졌지만 동시에 깊은 진심이 스며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지역의 할머니 조옥래가 간식거리를 들고 손주를 보러 카페에 왔습니다. 은호와 마주친 조옥래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있어서 우리 지역이가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 그 말은 은호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자신은 지역 때문에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역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은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편 지역의 부모 이상철과 김다정도 아들이 카페 창고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철은 크게 화를 내며 집도 있는데 왜 남의 가게 창고에서 지내느냐? 은호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있잖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반대로 다정은 오히려 은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우리 지역 좀 잘 부탁해요. 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상반된 태도는 은호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은호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창고 앞에서 지역을 마주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그 규칙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선배는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나도 이제 모른 척 안 할 거예요. 그 말은 은호가 스스로 세운 방어선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숨지 말자. 나도 더는 내가 없는 척 못하겠어.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규칙이 무너지는 순간 오히려 진짜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일 수도 더 큰 파국의 서막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페 창밖에서는 또 다른 시선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희였습니다. 어두운 창문 너머로 둘의 대화를 엿들은 성희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은호야, 하지만 넌 내 곁에 있어야 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은호와 지역이 가까워지는 순간 또 다른 위험과 비밀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회차는 과연 어떤 반전이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